미국엔 뉴욕타임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엔 디지털 타임스. 뭐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2002년에 설립됐으니까 예. 19년 차죠. 만 19년이 되죠. 이제 좀 있으면 내년 4월에 만 19년이 되고 9년이 되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늙었죠, 저. 늙긴 회사죠, 사실은. 이제 청년기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자동차 보험 패키지, 업무 패키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온라인 자동차 보험이 처음 생긴 교보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악사라든지 하이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다음 다이렉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부 저희 패키지, 업무 패키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사용을 했고, 초창기 2002년 설립하고 한 5, 6년, 7년까지 온라인 자동차 보험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바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사업을 했었고, 2007년에 이제 지금 웹스퀘어라고 하는 웹표준 UI 제품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게인스웨 이브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세 가지 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 우리나라의 사업 영역을 열었던 그 분야고요. 그 다음에 자바 프레임워크도 그 당시에 C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자바 프레임워크 없었다는 거. UI 쪽은 이제 웹 표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품이기도 하고 2007년에 만들었는데 2015년 4년까지는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7, 8년만. 거의 7년 정도. 왜냐면은 2007년에 만들었는데 2013년, 14년 될 때까지 웹표준이 뭔지도 모르고 웹표준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액티브엑스가 거의 다 사용을 했으니까. 액티브엑스가 우리나라 UI의 거의 100% 가까이, 90 몇 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0%, 70% 이상 항상 점유율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 위에서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UI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번성을 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상장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업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공인인증서 같은 걸 다 액티브엑스로 구현을 해서 그걸 쓰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크롬이라든지 다른 제품들, 범용 UI 제품들과 브라우저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열릴 수가 있나요? 전혀 열리지 못했죠. 그러다가 한 두어 가지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액티브엑스를 못 쓰게 했죠. 표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MS의 기술이었지 표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다른 브라우저에서 표준도 아니었으니까 그걸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연락이 쓰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뭐 50%까지 점유율 갔다가 뭐 2000 벌써 한 6, 7년 그때부터는 뭐 거의 점유율이 30%대 비트로 내려왔었으니까 지금은 뭐 거의 없어져 버렸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엣지라는 걸 쓰죠. 근데 엣지가 뭡니까? 크롬으로 만든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전부터 하이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액티브엑스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걔를 더 이상 지저분해진 거죠. 너무나.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크롬을 가지고 와서 다시 엣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크롬을 그대로 써요. 계속 구글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자존심 강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더 이상 브라우저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표준이 확실하게 잡히니까,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건 당연했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폰 들어왔는데 이거 액티브엑스 안 되네, 큰일 났네, 안 돌아가네, 뭐 이렇게 된 거죠. 아이패드도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표준이 아닌 거구나,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기술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또 하나는 농협에 해킹 사건이 있었죠. 농협은행이 해킹돼가지고 뭐 멈춰섰는데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루트가 된 건 액티브엑스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기타 이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시키고 정보를 빼나가거나 했던 그 과정이 다 액티브엑스 루트를 통해서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웹표준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알리바바 같은 그 글로벌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못 생기냐? 해외에서 들어서 살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만. 우리나라만 액티브엑스 뭐 다운로드 받으라 그러지.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받으라 그러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해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무슨 모피코트는 네, 그게 천송이 중국에서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락하고 시장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천송이 코트 뭐 전자상거래 업체가 글로벌하게 상정하지 못했던 이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컸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 생기면서 경쟁을 하면서 뭐 적자생존식으로 그다음에 혁신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도 그랬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그랬고 뭐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발란티어라든지 빅데이터 뭐 이런 쪽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독자적인 기술에 갇혀 있지 않은 기업들 다시 말해서 다른 서비스를 갖다 쓰고 다른 장점을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뭐 새로운 것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상장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 기업인데 거기서 팔란티어라는 데가 있고요. 뭐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너무나 많이 그게 너무나 많이 생겨요 지금도 아시더라고요. 그 동력이 참 어디에서 있느냐. 물론 시장이 커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웬만한 스타트업도 뭐 투자 받는 게 조 단위를 받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그 경쟁하는 그 룰을 오픈해서 나중에서 오픈소프트 표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자기 서비스에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딱 요것만 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여러 기업들이 있다면 그쪽 교류할 수 있는 기술적인 관계가 아예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딱 보고 이거 뭐야 어디 선사시대죠. 아니면 도저히 쓰지도 않는 이미 그런 걸 갖다 놓고 어떻게 협력을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 우리가 저희가 인수웨이브가 W3C 멤버입니다.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세계 표준화 기구인데 웹에 그게 멤버인데 보면 그게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 웹 표준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준이라는 기반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이런 들하고 릴레이션을 가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떤 기업들은 거기서 있는 어떤 새로운 스펙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다시 유니콘으로 커져가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기술이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이제 풀린 거죠. 아직도 풀렸다고 굳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서 벗어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 한참 액티브엑스 제거 사업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는데 또 차세대 만든다고 해서 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왜 하냐면 액티브엑스 정말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2025년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전에는 지금도 쓰면 안 돼요. 지금도 보안 패치를 안 해줘요. 근데 25년부터 아예 서비스 종료예요. 아예.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래서 한 금년까지는 다 바꿨어야 돼. 근데 뭐 정부 시스템을 얘기하자면 항상 늦잖아요. 뭐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걸 위반하고 예산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막상 진행하면은 뭐 때문에 연기되고 뭐 때문에 연기되고 거의 이렇게 여기 못 깨까지 찼어요. 거의 그 안에 못 꽂힐 시스템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가지고 저것도 해가지고 막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부 시스템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액티브엑스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 사업이 나와요. 뭐 지방재정, 지방세, 그 다음에 국가재정, 나이스, 그 다음에 나이스는 거잖아요. 우리 성적관리, 그 다음에 또 뭐지, 에듀파인, 교무 업무, 모든 게 다 나와요. 등기 시스템, 전자소송 시스템, 엊그제 설명회 갔다 왔는데, 대법원, 법원 쪽도 딱. 그 다음에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싹 새로 쓴다고 조달청도 차세대 한다고 갑자기 차세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정부 쪽에. 왜? 매트릭스를 빼야 되니까. 쓰면 안 됩니다.
액티브엑스도 있지만 20년 전에 워낙 노후화된 뭐 시스템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바꾼다는 얘기는 못했지만 예,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이렇게 몰려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화가 됐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래도 뭐 듀데이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시간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몰려 있냐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UI 때문에 그래요. 액티브엑스를 빠지는 시점이 듀데이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다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한 그래도 2025년 늦었어요 벌써. 이미 늦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 테스트하고 안정화시키는 단계도 필요한데 지금 해도 좀 큰 프로젝트는 2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그게 끝날 때쯤 되면 겨우 맞출랑 말라? 근데 아직 안 나온 프로젝트도 많거든. 내년에 나온다는 프로젝트도 많아요. 물론 25년 됐다고 해서 딱 못 쓴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물론 또 뭐 요청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정부의 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걔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유는 그 이유가 크다. 조달청 사이트 같은 데 가면 그냥 쉽게 이렇게 열리고 하는데 뭐 한전 조달 시스템, 뭐 LH 시스템 이런 데 가보면 뭘 깔아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죠.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바꿔야 돼요. 내년에도 한전에 저희가 전체 시스템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대전 영업이 이건 저희가 했고 나머지 큰 덩어리에 남아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물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물 들어오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리발주를 네. 좀 잘 해주시면 정부에서 네.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로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통합발주예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은 예산 어느 정도 줘도 쥐어짤 텐데 네. 더더군다나 예산이 없어 날리면 얼마나 쪼겠어요. 네. 어쨌든 뭐 SI 대형사들은 뭐 마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프로젝트를 발주를 낼 때 예산에 맞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아주 충분히 타든지. 그러니까 뭐 이거 하겠다고 예산을 타면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줬어. 뭐 100을 신청했는데 80밖에 안 줬어. 그러면은 80만큼의 업무를 하겠다고 발주를 내면 되는데 100은 그대로 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받고 올리겠죠. 뭐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멤버스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뭐가 필요한지는 아니까 물론 그게 실수여서 문제가 있고 근데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 타당하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뭐 국가 예산이라는 게 뭐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렸어 일부가.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일의 일부를 나중에 하고 일단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일단 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공무원분들도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원칙을 예산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업무를 그만큼 줄여서 그러니까 구축 범위를 좀 줄여야 돼요. 그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옛날처럼 뭐 개발자들 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야간에 뭐 야근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요새 SI 프로젝트 개발업 프로젝트에서도 야근 별로 안 합니다. 주말 근무는 더더욱 그렇고요. 물론 뭐 일부는 아직 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초과되는 업무 과업을 수행을 해서 그걸 맞춘다? 불가능해요. 심지어 52시간 해가지고 프로젝트 비용이 약 30%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걱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 때문에 그 SI 프로젝트를 할 수 없게 되면 한번 시장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개발자들도 이게 없어지는 거고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도 판매할 데가 없어지고 또 원래 발주자들은 불편한 데 써야 되고 발주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말에서 인건비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하고 사스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UI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구축하고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맞는 파스, 그러니까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로 이제 발전시키는 게 저희 목표죠.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시장을 잡고 웹표준에서 웹스퀘어 5라는 제품으로 나름대로 위치를 이제 좀 공고히 하고는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IT 기술, 기기,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뭐 피자를 옛날에 전화로 시켰다면 이제 앱으로 시켜가지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디지털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기존에 전혀 없던 걸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공유경제도 발생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전기차도 나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럼 UI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은행들이 지점을 줄여요. 그래서 지점을 엄청 줄이고 있어요. 지금 매년 수백 개씩 지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은행들 따지면은. 이유는 뭐냐면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해서 뱅킹 업무를 다 처리하거든요. 거의 은행의 업무의 거의 60% 70%를 모바일로 다 해요. 안 가잖아요, 잘.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좀 복잡한 업무가 있어요. 복잡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걸 굳이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 은행에 창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모바일 기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게 그 닥친 일이지만 은행의 조직적인 구조 변경, 혁신이 났겠네요. 이 과정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파거든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UI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또 하나 언택트 있잖아요. 요새 코로나로 더 굳이 대면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업무를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고객 서비스를 할 때도 그러면 굳이 만나서 해야 되냐? 고객이 창구에 찾아와서 뭐 적금이나 아니면 뭐 펀드 상품 들겠다고 얘기할 거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들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이 여기에 접근하면 당연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상담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필 서명 뭐 이런 거 인증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라 그런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모바일에서 이거 들다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바로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누구를 같이 누군가 입력을 같이 해주면 좋겠죠. 물론 이 사람이 동의하에서. 그리고 요새 뭐 안면 인식도 되고 뭐 다 되지 않습니까? 인증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사인하고 인증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인증하러 은행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언택트 비즈니스가 기본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발전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UI는 금방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모바일하고 그 다음에 그 언택트라는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W 매트릭스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W 매트릭스는 어떤 제품이냐면 그 UAP라고 저희는 정의를 해요. UAP는 이제 유니버셜 앱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이제 제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했냐면 UWP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은 윈도우즈가 깔려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어떤 UI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그 프로그램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저희 매트릭스가 깔려있는 모든 데서 동일한 UI 언택트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W 매트릭스는 윈도우즈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고 키오스크라든지 기타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걔를 깔면은 그 후에 브라우저가 인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서 브라우저의 그 모든 UI는 동일하게 표현되고요. W 매트릭스 외에는 동일하게 다 표현이 됩니다. 동일하게. 완전히 동일하게 표현되고 브라우저는 모든 브라우저 다 지원하고 예.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깔려있는 그 UI는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러링 같이 서로 이렇게 같은 화면을 쉐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다가 잘 모르겠어. 눌러요. 그러면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고 담당자하고 같은 화면을 같이 얘는 모바일 폰이고 얘는 PC지만 서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작업하고 얘기하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WMATS는 그걸 지원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발급해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게 계약을 체결되는 순간에 어떤 특정 가장 가까운 지점에 누구 자리에서 그걸 출력을 시켜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각 PC에 깔려 있는 디바이스를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프린터나 뭐 프린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뭐 다양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키오스크. 예를 들어서 뭐 ATM 기기. 뭐 가장 가까운 ATM 기기에 출력을 시키면 그게 준비가 돼 있다면 그쪽에서 출력을 시켜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제가 이제 비즈니스 속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더 필요한데 어쨌든 언택트라는 그다음에 협업, 공유라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UI 솔루션으로 WMATS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 이번 그 원래는 솔루션스 데이가 저희가 매년 6월에 했었는데 코로나로 계속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발표하려고 했는데 솔루션스 데이를 이제 내년 3월로 연기했어요. 결국은 3월에는 출시를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좀 공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몇몇 고객의 선을 보이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굉장히 공이 좋아가지고 바로 채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